자, 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트렌디한 이슈들 분석 들어가도록 합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따뜻해진 봄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의 계좌를 좀 훈훈하게 만들 것인가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장품 쪽에 우리는 눈을 돌려볼까 하는데요. 화장품주에도 이제 꽃길이 좀 펼쳐질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거리두기 이 현행이 조금 조정이 됐죠. 오늘부터입니다. 바로 사적 모임은 8명이었던 것이 10명으로, 다중 이용시설 밤 11시였던 것이 이제 12시까지로 영업 제한 시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에서 앞으로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2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게 된다면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아예 벗고 생활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여성분들 화장해야죠. 화장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색조 화장, 립스틱이나 아이섀도는 그동안도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화장을 했지만 말이죠. 이런 등등의 화장품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계속 주식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색조 화장품을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덩치가 큰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한번 쫓아가 봅니다.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최근 몇 거래일 사이에 스물스물 올라오려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LG생활건강 확인할 수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아직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큰 손들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빨간불에 좀 힘을 싣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 마스크에 대한 기대감도 크긴 하지만 사실 이 사업 부분의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 쪽에서 이제 잡히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가 완전히 탈피되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중국몽은 사실 옛말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글로벌 타임스에서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에서 아예 빛을 잃어버렸다. 중국은 빠르게 소비가 그 트렌드가 바뀌고 그 소비자층도 바뀌었는데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이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쪽에 기대어서 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단순히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화장품을 봐야 되는 것인지 중국몽에 대한 어떤 빛을 발한 그 화장품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볼 텐데요. 화장품주 포트폴리오에 새로 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요? 정말 펀더멘털 개선을 염두에 두고 이 화장품주를 편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러티브한 이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이 스토리상의 이 부분에 보다 더 이제 중점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후자가 될 것 같아요.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스토리상에서는 상당히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는 이런 부분은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로 이런 부분이 증명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됨에 따라서 각자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서 이천불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이런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활용을 하시는 건 상당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펀더멘털적인 즉 숫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3월에 한국 이 화장품 관련된 수출액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역시나 전년도 대비 역신장을 하게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 그리고 홍콩 쪽에서는 이런 역신장에 대한 폭 자체가 훨씬 더 큰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중국 쪽에서 유의미한 사실상의 이 수출액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히나 이제 더욱더 상위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활용을 하시고 나는 그래도 실적이 있는 종목을 하고 싶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절충이 될 수 있는 게 이 ODM 업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콜마라든지 네. 아니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중국에서도 단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화장품 관련돼서 이런 화장품들이 이 로컬 브랜드가 약진할 때마다 여기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에 더 많은 이제 이 주문량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이러한 쪽으로 좀 절충하는 방안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북미 쪽은 사실 3월 수출액이 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북미의 노출도가 있는 이러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를 조금 더 높여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에 추려지는 기업들로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과장님? 대표적인 북미 쪽으로에 대한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클리오가 이 관련돼서 기업이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한번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좀 눌려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화장품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 전략 스탠스가 되게 궁금한 것이 저희가 이슈를 화장품주로 잡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짜내면 그 북미 매출이 좀 높은 클리오 정도는 괜찮다 요건지 진짜 좋다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전체 뭐 다양한 섹터도 많잖아요. 그런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화장품주 뭐 클리오 같은 몇몇 종목들 괜찮은 점수 줄 수 있는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사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사실상 이게 이 리오프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리오프닝은 정확히 나눠지잖아요. 숫자가 찍히는 리오프닝이 있고 숫자가 찍히지 않은 리오프닝이 중요하죠. 있는데 네. 숫자가 찍히지 않은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많은 네네. 분들께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사실 주가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 정도에서 화장품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다음 이슈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화장품주, 뭐 사실 뭐 신규 접근을 할까요? 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쪽은 좀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항공주 쪽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엔데믹 시대에 맞물려서 이제 해외여행 급증할 거 아닙니까? 뭐 실적으로 완전히 숫자가 좀 찍혀야지 우리가 믿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이는 숫자가 부분 나오는 것이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2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엔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전 수준과 비교한다면 턱없이 모자란 숫자겠지만 하루 2만 명이 넘어간 것은 거의 2년 만에 보는 숫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선 이 항공기의 어떤 운항 횟수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보시죠. 과거 평균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4,700편 정도였던 국제선 항공편 운항 횟수가 뭐 몇백 편에 불과했던 지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안에는 한 이전 수준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렇게 된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최근 보여주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항공주들에게 국제유가는 굉장히 밀접한 변수로 또 자리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에서 비축률을 방출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WTI 기준으로 $100 아래로 내려간 국제유가 흐름. 물론 오늘 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뉴스도 긍정적입니다. 국제유가 안정, 그리고 엔데믹 이런 것들과 동반해서 항공주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3월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흐름 대한항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CC 관련한 종목들 가운데서 진에어도 한번 볼까요? 진에어의 주가도 마찬가지는 흐름으로 최고가 기준으로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 최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공주들은 화장품보다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 화장품보다는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역시 리스크 요인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풀어주세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실적을 결론을 짓는 데 있어서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물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여객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실적을 결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생 변수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사실 비우호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환율이에요. 아, 네. 그렇죠. 환율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항공사들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물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네.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사실 원달러 환율이 10원만 움직여도 그렇죠. 항공사들의 부채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기는 그러네요. 하지만 네. 지금은 투자 심리라는 부분이 더욱더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인을 하게 되면서 항공사 전반적으로 대부분 상승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대한항공을 사실상 탑픽으로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화물 부분이 일정 부분 조금은 운임 가격이 낮춰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여객에 대한 부분이 다소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실적적인 측면까지 생각해 보면 대한항공을 가장 탑픽으로 제시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실적에 기반된 요소보다는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더 많은 부분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이 보다 더 탄력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일반 항공사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보다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이제 LCC에서는 두 가지 업체들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주항공하고 그리고 TA항공 이 두 가지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노선을 더욱더 많이 운항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실적을 더 좋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LCC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노선을 우리는 뛸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두 가지가 조금은 다른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연 어떤 쪽으로 더 좋게 될 것인지는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생각보다는 단기 노선을 조금 더 많이 운용을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CC에서는 제주항공을 보다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1번, 2번 이슈 다 점수상으로는 큰 점수를 받지를 못하네요. 이거는 어떨까요? 성장주로의 투자 다시 가능할까요?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됐다. 요겁니다. 10년물 금리가 2.417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2년물 금리가 2.4889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를 보다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곤 하는데요. 다음 보시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더디게 할 것 아니냐라면서 그럼 성장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물론 뭐 각각의 시각은 여전히 많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 빨라질 거고 폭도가 가팔라진다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인데 사실 참 모르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서부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건 계속 보죠.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중을 조금 늘려보자. 물론 뭘 담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비중 늘리는 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K증권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혼재된 상황이다. 성장주든 가치주든 혼재된 상황인데 성장주로의 상승 가능성 여기에 조금 더 점수를 준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주가 뭐고 가치주가 뭐냐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배터리, 뭐 전기전자 등등에서 이제 뭐 삼성 SDI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뭐 실적 증가율 최근에 이제 집계된 통계 자료를 보면 나름
단기적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종목들이 또 몇몇 있어요. 그런 성장주들 가운데서요. 해성 DS도 심택도 그런 리스트에 올라 있고요. 다음도 보시죠. 엔터주 가운데서도 뭐 JYP나 YG엔터, NC소프트 등등이 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 이런 측면에서 좀 아이디어를 주세요. 진짜 성장주로서 과거 좀 고성장을 한다는 그런 종목들로의 투자, 뭐 이제는 또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 아이디어 주시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숫자가 증가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너무나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네. 그래도 손에 잡힐 정도의 결국은 이번 연도 다 같은 거죠, 핵심은. 이번 연도 혹은 뭐 길게는 내년도 정도까지 숫자가 확실히 증가할 수 있겠느냐. 네.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장이 그만큼 귀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빅테크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점 역시나 미국에서도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빅테크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확실히 주가에 대한 탄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이익에 대한 성장성이 근래 부분이 더욱더 많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수급이 들어오기가 훨씬 더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종목별로 다른 것 같아요. 섹터 내에서도 어떠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더욱더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 이익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어떠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이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 전망이 얼마나 더욱더 신뢰도가 높을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개만 좀 꼽아주세요. 어떤 걸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섹터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에서도 종목별로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시작 자체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올해 많이 증익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페스아크도 상당히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네페스아크.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네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다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이슈 분석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장중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양대 시장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실적과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번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는 2700선까지 오르면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940선까지 올라와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을 한 모습이었는데 원달러 환율 1215선까지 내려와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수급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장 막판 기관이 매수 쪽으로 전환을 해주면서 상승 탄력을 강화시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던 모양입니다. 플러스권으로 상승해주면서 마무리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에 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디램 가격 성장세가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69,000원 선 0.29%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했고요. SK하이닉스도 1% 가까운 상승선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는 6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43만 8천원 선까지 올라와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장주 0.78%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했고요. LNF와 펄어비스도 강세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펄어비스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의 영향으로 3% 가까운 상승선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항공주들이 대체로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유가가 99달러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AK홀딩스 8%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하고 있고요. 티웨이홀딩스와 제주항공 7%, 6%대 상승선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수자원 개선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였습니다. 서울시에서 2040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수돗물 정수처리 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노후한 상수관로도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정비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발표하면서요.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무리했고요. 유보텍은 상한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하나 더 살펴보시죠.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이 연일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 모든 종목들 상한가에서 안착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하나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요. 룽투코리아가 오늘 상한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신작 열혈 강호 글로벌이 사전 예약에서 5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이에 따른 흥행 예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도 29% 넘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9,200원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